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사연자분 부모님께 배은망덕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린 사촌에게 차디찬 사이다를 힘껏 날린 사연인데요. 후기가 왔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올리신 글이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자인데 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40살, 아직 사춘기 감성이 살아있는 노가다 하는 아저씨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지방에 사시고요. 1년 전쯤 둘째 이모가 칠순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어느 뷔페에서 이모의 칠순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못 갔었죠. 그날 저녁에 부모님 서울에 잘 왔다 가셨나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형제들 나눠줄 야채랑 뭐랑 있다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셔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도 돕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께 장기를 또 도전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랑 우리 아들이 장기 두는 거 훈수도 두다가 부모님이 싸주시는 농산물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가셨던 이모의 칠순잔치에서 부모님이 사촌형 하나랑 얘기를 했던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촌 중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사촌형을 만나서 이모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형이 말하길, 제가 왜요? 거길 왜 가요? 이랬대요. 어머니는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촌형이 쏘아붙이는 듯한 말투로 이러길래 당혹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게 예전에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안 오고 설날에만 와서 수금해 가고 군대 간다고 와서 수금해 가고 제대했다고 수금해 가던 놈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촌형은 저희 집에 평소에 놀러 오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뿐이 아니라 자기 학교 졸업했다고 입학했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죠.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이 좀 부자입니다. 지금 지방에 전원주택 지어서 옆에 텃밭 가꾸며 사시겠다고 내려가셨는데 그 텃밭이라는 것이 5,0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는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차고문을 열고 닫는 차고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오버하는 것 같을 수도 있으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의 조카뻘 되는 제 사촌들 육촌들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만났다고 주는 용돈이 꽤 컸었죠. 어쨌든 용돈 받는 재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촌형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왔었어요. 이랬던 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수금하러 왔던 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한 얘기에 사촌형이 큰 이모인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사촌형에게 어떤 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장녀신데 이모들 결혼해서 자리 잡아갈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집을 사라고 알려주시고 집 등기도 도와주시고 집 사는데 돈이 모자르면 보태주시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사촌형도 자기 부모에게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조카들인 제 사촌형들 결혼식마다 축의금도 엄청 큰 돈을 하셨고요. 자기에게는 그런 은인과 같은 우리 부모님을 때마다 찾아뵙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촌형이 저희 어머니께 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촌형은 어려서부터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들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어쩌라고 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지 않던 저희 어린 시절에도 무슨 말만 하면 사촌형은 어쩌라고 하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사촌형이 와보면 자기 집에는 없는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 게임기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괴리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촌들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있는 척을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절대 있는 척하지 못하게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촌형이 자기 집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서 어린 마음에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저에게 그랬던 거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 사촌형의 질투심에서 나온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래도 어쩔 때는 근데 다른 사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사촌형이 밉살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기 부모님을 자리 잡는 데 도움까지 준 은인과 같은 이모이신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한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사촌형도 취업이 되었는데요. 사촌형은 대학 졸업 후 취준생 생활을 2년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면서 몇 년간 일을 배워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형이 저를 만났을 때 무척이나 잘난 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촌형이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저는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있냐면서 고생이 많겠다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연봉이 얼마고 연말 보너스가 얼마고 등등 정말 사촌형이 어려서부터 잘 쓰던 말 어쩌라고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주위에 다른 사촌 형제들도 있고 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그 사촌형이 어렸을 때 자기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살아온 제가 질투가 나서 그랬겠거니 하며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가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다, 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다, 자기 지인 중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등등 저만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어렸을 때 한때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서 놀고 그랬던 사촌형이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누구 잔치에서나 볼까 말까 한 사람이라 그냥저냥 넘겼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것은 저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촌형에게 만나자고 해서 한번 개지랄을 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날 집에 오는데 제가 화를 삭이느라 차에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와이프에게 다 했더니 와이프도 많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얼마 전에 막내 외삼촌 환갑잔치에서 그 사촌형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는지 그 사촌형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 좀 걸려고 사촌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있는데 사촌형이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 동료들 중에서 30대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어떻다. 자기는 회사에 많은 성과를 주는 사람이라 쉰 조금 넘으면 별을 달 수 있다 등등 뭐 그런 헛소리들이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집 이사했는데 한번 오라고 하면서 저보고는 지금도 그 빌라에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촌형이 저에게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얼씨구나 하며 제가 사촌형에게 아버지가 준 빌라 꼭대기층 독채로 살고 있어서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사를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촌형 표정이 좀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모부가 시골에 논밭만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다리던 얘기였습니다. 형,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젊을 때나 그 땅이 논밭이었지. 지금 서울에 논밭이 어딨어. 다 건물이지. 서울에 있던 땅들 중에서 나라에 수용된 건 어쩔 수 없이 보상금 받아서 지방에 논이나 밭을 사긴 하셨지. 라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죠. 그랬더니 사촌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모가
시골에서 집 조그맣게 지어서 내려가셨다고 해서 난 니네 집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우리 아버지 집 차고 리모컨으로 열고 닫는 집이야. 형은 아직도 우리 부모님 집에 안 와봤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형은 기분이 나쁜지 저에게 너는 회사에서 고생 많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치. 우리 할아버지 말씀 중에 주인은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장인 내가 직원들 눈치 봐가며 일 시키느라 쉽지는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촌형은 너 회사 차렸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부터는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회사 차린 지가 언젠데 요즘 인테리어 회사들 힘들다던데 잘 되냐? 우리 회사 오래됐잖아. 자리도 좀 잡히고 해서 그냥 현장 15개 정도는 돌아가. 내가 내 입으로 잘난 척 할 수 없으니까 이따 내 차나 구경해. 형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타기 힘든 차일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사촌형 아이들이 보이길래 5만 원짜리 한 장씩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촌형에게 우리 어렸을 때 형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용돈으로 수표를 주고 그랬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형 애들한테 5만 원씩밖에 못 주네. 난 아직 멀었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며 저를 기죽이고 싶어 하던 사촌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언제 한번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와. 요즘 애들 농촌 체험을 돈 주고도 한다는데 와서 애들 흙장난도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형이 시간 봐서 주말에 한번 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형, 예전엔 우리 집에 건수만 있으면 수금하러 왔었잖아. 이제 돈 번다고 안 오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섭섭하시지? 시간 내서 자주 와.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 애들 용돈 많이 줄 거야. 아니, 형한테도 아직도 용돈 주실지도 몰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사촌형은 제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애써 웃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좀 더 하다가 다른 사촌들과도 좀 얘기하다가 이모들 외삼촌에게 귀여움 좀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사촌형은 자기 집에 없는 거 저한테 많이도 빌려갔어요. 예를 들면 일렉 기타랑 앰프, 비디오 게임기, 음악 CD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사촌형이 빌려가면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회수가 안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필요한 것들 가지러 오거나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수금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왔던 사촌형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집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말에 제가 왜요? 라고 했으니 사춘기를 아직 못 벗어난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조건들로 사촌형 약 좀 올렸습니다. 제 글 읽으시는 분들 저는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행여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얼마 전에 사촌형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부모님 댁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오랜만에 걔를 만나서 뭘 그런 얘기를 하냐? 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이런 거에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나 봐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점에 제 글 읽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올립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저는 내일도 새벽부터 노가다를 해야 해서 자러 갑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후기입니다. 일신사에 글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막내 외삼촌 환갑잔치에서 사촌형을 좀 놀려주고 나서 또 일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바빠서 글을 보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글을 보내네요. 그때 사촌형을 좀 놀려주고 그 일은 잊고 지냈습니다. 사촌형은 그런 인간이니 그렇게 살게 냅두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신경 쓰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사촌형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저희 부모님 댁 근처로 사촌형네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한번 들르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형이 웬일로? 하면서 좀 깐족거리고 싶기도 했지만
그때 바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톡으로 부모님 댁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언제 가려고 하냐 했더니 일요일 점심쯤 저희 부모님 댁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저희도 모든 현장이 쉬어서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일요일에 사촌형 가족 대접한다고 음식도 준비하고 했어요. 사촌형이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저희 아이들과 사촌형네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촌형에게 직장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고 했더니 사촌형은 또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자기 또래에서 승진이 가장 빠른데 요즘 신입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촌형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참 지루해 하셨어요. 제가, 형, 그렇게 진급하다가 회장까지 진급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때서야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사촌형은 처가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배운 티가 나시는 분이다. 사업적인 재주가 끝이 없는 분이시다. 이러는데 결국 사촌형이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자기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처가는 엄청 부자라서 장가도 잘 갔다는 얘기였죠. 저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맞장구는 쳐줬습니다. 사촌형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형이 정말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사촌형은 별로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수가 밭 좀 구경시켜달라 해서 형과 형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경계고 여기는 보통 뭘 심고 여기는 동네 사람이 빌려서 뭘 심고 한다고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든든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거라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더니 사촌형은 이런 시골 땅이 얼마나 가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긴 하지 하고 말았는데 형수님이 이 동네 시세 평당 60은 갈 거라고 하는데 사촌형이 놀라더군요. 사촌형 눈동자가 멍해 보이는 게 머릿속으로 곱하기 하고 있었나 봐요. 형수님은 이것 말고도 이모부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저보고 게으르지 않게 사업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하는데 정말 형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촌형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열심히 잘난 체 하다가 갔습니다. 신나게 자기 잘난 체를 해놓고 왜 시무룩해서 갔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사촌형이 가고 집 정리 좀 한 다음에 저희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와이프가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형이 잘난 체를 했던 것이 저를 열받게 하려고 한 것인데 제가 계속 사촌형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고생했다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자기가 되려 열받아서 사촌형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와이프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말았어요. 노가다가 뭐 그런 사람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아내는 이게 진짜 사이다라고 또 사연을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저는 또 내일 노가다를 해야 해서 일찍 잡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들 주무세요. 한 번은 사촌형 기죽이고 한 번은 덤비는 사촌형 안 받아줘서 열받게 하시고 쓰니님 정말 사촌형 킬러시네요. 효자시라 복 받으시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